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3월 12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2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종합지수 1900포인트가 깨진 것도 모자라서 오늘은 추가적으로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전일 대비 4.2%나 지금 포인트로 봤을 때 80포인트나 폭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종합지수 1800포인트를 장담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죠. 자, 문제는 뭐 코로나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진되는 모습은 뭐 거의 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더 악화 일로로 치닫는 것 같죠. 이제는 유럽을 넘어서 혹여 미국에까지 이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더 난리가 되겠죠. 종합지수 더 떨어지고 말이죠. 자, 그 점을 생각하면 참 끔찍합니다. 근데 현실이 그러니 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면서 현재 상황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현금 동원이 가능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종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험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해서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유력한 종목은 코덱스 인버스라고 하는 삼성증권이 개발한 한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이들 종목은 어느 정도 올라왔죠. 현재 지수와 정반대로 지수가 움직인 폭만큼 움직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지수가 4% 떨어졌으니까 오늘 4% 정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종목 더 말씀드렸죠. 그 효과를 2배 증강시키는 상품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자, 이 종목은 또 8%나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이들 종목을 매수해 두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낫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보편적인 일반 개인들이 현금 1억이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그것을 네이키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이키드 상태로 현재 상황을 그대로 온몸으로 맞이하는 경우에는 전 상황을 감당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지금이라도 코덱스 인버스나 또는 200 선물 인버스 EX 같은 이런 종목을 지금 이 상태에서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것도 한데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특정 종목, 시젠 같은 지수 방어 목적의 그런 종목을 매수해 두는 것도 또는 트레이드 하는 것도 결코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판단하기가 또 현재 상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현재 상황에 대한 현재 엄밀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하는 신념을 좀 가져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희망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장을 냉철하게 다시 한번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희망과 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희망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분석한 삼성전자의 미래와 관련돼서 언급을 해드린 바 있었죠. 3년 후 내지 5년 정도가 지나면 한국의 반도체가 글로벌 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삼성전자의 미래, 5년 후의 미래, 원래는 10년 앞을 보면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까지 갈 필요도 없이 5년 앞을 봐도 상당히 유망하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5년 후에 삼성전자의 가치를 한번 재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콜선팅 그룹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릴 생각입니다. 자, 일단 시장을 봐야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놓여있는 현재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죠. 현재 긍정적인 측면이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WHO에서 상당히 늦게 선언을 했어요. 팬데믹, 전 세계 전염병 대유행 상태를 팬데믹이라고 하죠. 를 선언을 했고, 바로 이 바람에 다우지수가 간밤에 5.86%나 그 큰 시장이 5.86% 대폭락을 했다는 거죠. 뭐 답이 없을 정도로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또 유럽의 확진자 수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도 2,000명 이상 늘었고요. 10,000명, 12,000명 정도 수준까지 됐다고 하죠. 스페인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폭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또 더 나가서 독일의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현재 이 코로나가 전 세계 인구의 70%까지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약도 없고 또 면역력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당장은 상당히 분위기를 나쁘게 하는데 현재 일조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죠. 이 문제. 수도권, 이 서울이 만약에 침투돼서 서울이 대유행되면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걱정이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지금 현재 빠른 속도 증가되고 있는데 아직은 대유행 상태는 아니지만 이탈리아처럼 대유행되면 어떻게 될지 끔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도 수상하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도 또 그래요. 원달러 환율도 다소 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원달러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지금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즉 현재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급락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현재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약 11원 50전 정도. 이 정도면 꽤 큰 폭입니다. 큰 폭으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1200원이라고 하는 심리적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아직까지는 전고점 1223원을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상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것까지 돌파되는 그런 상황이면 달러당 1300원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당장 환율 시장이 불안한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증시에 대입해서 보게 되면 현재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아서 아직까지는 원화를 갖고 있지만 이 원화를 달러로 바꾼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즉 현재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서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식 매도 자금이 시장 내 잔류하고 있으면 그나마 낫습니다만은, 잔류하지 않았죠. 오히려 국외로 빠져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지수가 한 단계 더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현재 잠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 현재 지금 1223원이라고 하는 정고점을 넘지 않았고요. 분위기상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현재 그 정도 선에서 저항을 받을 소지가, 즉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전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은 좀 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썩 좋지 못합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이 시각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만 또 역시 마찬가지로 5,700억 원이나 삼성전자를 위주로 해서 대규모로 매도를 때리고 있는 그런 모습, 선물도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한 가지 현재 그나마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또는 현재 약간 우리가 안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현재 기관들이 순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금융투자, 눈치 빠른 기관이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가 비교적 큰 규모로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현물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도 같이 매수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나 한이 있더라도 일단 내일 당장은 지수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기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뭐 단기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는 같습니다. 추세적인 의미는 약하지만 어쨌든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해석되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연기금이나 연기금이 주로 이제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 점도 약간 고무적이긴 하지만 현재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그것도 야금야금 조금씩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당장 지수를 전체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여전히 불리한 상태인데, 단지 최근 이틀 동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이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보고요.
그나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가져볼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가져야 된다라는 표현이 더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메르켈 발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세 가지를 발언했죠. 7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또 치료제가 부재하고 또 면역력이 현재 인류가 현재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역발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치료제가 부재하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부재 없다는 얘기가 되고 조만간에 개발한다는 얘기가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얘기가 되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해서 4월달 정도, 3월달 정도 나올 줄 알았더니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4월달 정도 돼서는 그 상당히 효과 있는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 메르켈의 발언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점 역발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그 면역력이 부재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현재 면역력이 없다는 뜻이죠. 상당한 시간이 경과가 되면 현재 인류는 자연스럽게 그 면역력이 생성된다는 건데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현재 끝장날 정도로까지 현재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내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70% 감염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인류의 대부분이 감염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인 질환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감기, 우리는 거의 감기를 달고 살잖아요. 그런 시기의 상황이 된다. 물론 이렇게 돼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상당한 내용과 그에 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갈등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뭐 파탄 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다행스럽게 4월달 정도면 상당히 효과 있는 치료제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고요. 글로벌 경제 대책도 우리가 의미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각국의 수장들 어제 그제 어제군요. 트럼프가 얘기한 것도 특별한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또 한 단계 더 빠지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국가에서 할 게 현재 뭡니까 한 지역 폐쇄나 또는 국경 폐쇄, 이동 경로 차단, 현재 역학조사 이런 거 정도이지 코로나 그 자체를 현재 지금 퇴치를 한다든가 이러지는 당장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대책 중에 가장 유효한 대책이고 효과 있는 대책으로서는 경제 정책과 관련된 그러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건데 그것이 상당히 유효하다. 상당히 큰 효력을 낼 수 있다. 물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우리가 수습될 수 있는 단계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당장의 초점은 차후에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거나 또는 빠른 복구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는 건데 전방위적이에요. 금리나 양쪽 완화까지 동원하고 재정 확대도 하고 감세도 하고요. 또 현재 SOC 투자도 하고요. 온갖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라는 건데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또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다 한다는 거죠. 글로벌 정책 효과가 상당히 크게 다방면에 다 같이 나타날 것이 현재 배치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돼서 미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과 통화 수합을 맺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나 또는 영국 또 EU, 일본, 카나다 5개 국가인데요. 그거 외에 한국과 중국, 대만, 호주 이런 나라, 홍콩도 포함이 되고 싱가포르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나라와 통화 수합을 체결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통화 수합을 체결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융이 위기에 처했을 때 상대국 통화, 우리의 통화를 맡겨 상대국 통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약이거든요. 통화 수합을 체결하게 되면 상당히 현재 통화가 안정이 됩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금융시장 안정망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망을 구축할 정도라고 한다면 파탄 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현재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 코로나가 문제긴 하지만 말이죠. 자, 그렇게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증시 충격의 양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충격의 양태, 어떻게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차트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내려갔죠. 현재 보시고 계신 차트는 미국의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한눈에 봐도 최근에 어, 증시 폭락이 어느 정도 크고 심각한지를 볼 수가 있죠. 자, 다우지수, 그 안정적인 세계 최고의 지수가 그 단기간에 걸쳐 무려 20.3%나 대폭락을 했다는 건데요. 과거 리만 브라더 사태 이후에 6번 정도의 폭락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폭락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크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한 30년 정도의 과거 역사를 둘러보더라도 이 정도 크기로 크게 내려간 적은 리만 브라더 사태 현재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기성이죠. 이 폭락폭도 크지만 현재 폭락의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 전에 폭락은 짧아도 한 3개월 정도, 길면 몇 년씩 걸쳐서 특히 2000년대 초입니다. 노란 그 동그라미를 표시된 2000년대 초. 그 당시에 폭락은 그 3년 정도에 걸쳐 장기 침체를 했었던 그런 상태였었고요. 그 상태에서 거의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면서 폭락을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 폭락을 보세요. 굉장히 짧습니다. 불과 3주 정도밖에, 3주도 채 안 됐습니다. 3주 채 안 된, 거래일수로 13거일 정도 수준에서 다우지수가 20.3% 정도 폭락했다는 것은 1987년도 당시 블랙먼더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당일날 22.3% 폭락한 것 외에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 당시 1980년도는 해프닝이었었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런 모습은 이례적인 것,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현재 대응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현재 복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1987년도 보겠습니다. 이거 차트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네요. 1987년도 이 당시입니다. 작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그런 아주 작은 그런 표시만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폭락을 한 이후에 완전히 복구되는 데까지는 2년 정도 걸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를 지금에 대입하면 지금 이 폭락을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폭락을 했다고 했을 때는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런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내상이 결코 작지는 않지만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의 구조적 손상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전방위적이고 전폭적인 대대적인 경제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효과는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세적인 엄청난 대변화라는 것이죠. 현재 이 코로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또 잠시 또 순환적으로 경기가 나빠진 경기 침체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치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대세적인 흐름이 장구적으로 또 엄청난 크기로 엄청난 파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와 별도 코로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정도의 어떤 대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20%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 물론 추가적으로 더 조정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산 가치 논란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많이 올라간 것이 부담의 자산 가치 버블이 터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미 벌써 20% 조정을 받아서 그래서 자산 가치와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잠재워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만 진정이 된다면 바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상황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반도체 얘기 잠깐 할까 합니다. 자, 반도체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3월 초, 3월 초에, 3월 10일, 1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3월 초순경에 우리나라 수출 실적을 보게 되면 전체 수출도 그렇지만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 작년 동기 대비 22% 증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돼서 본다면 오히려 반도체 수출 줄어야 돼야 되는데 오히려 늘었어요. 물론 일평균으로 봤을 땐 비슷합니다만 어쨌든 전체로 봤을 때 증가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피치에서 얘기했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단신에서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죠. 이유는 초고도화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 이동이나 또는 노동력 부족이나 또는 감염 우려나 이런 곳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히려 공급에 약간 차질이 있다면 반도체 가격만 올라가는 거, 수요는 늘고 공급은 약간 줄 수 있어서 전체 수급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서 특히 서버용 반도체 D램 가격이 많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는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빠지는 것은 반도체가 나빠서 삼성전자 나빠서 빠진 것이 아니라 시장 때문에 빠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어느 때가 삼성전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기회가 된다는 뜻도 됩니다. 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3년 내지 5년 내 한국 반도체가 미국을 추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 내용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현재 글로벌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포함한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보게 되면 한국이 24%, 우리는 거의 메모리 쪽이죠. 미국은 비메모리가 중심에 대해서 48%, 글로벌 1위고요. 그런데 5년 후가 되면 한국이 31% 되고 미국은 18% 정도 수준으로 추락한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것이죠. 현재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수요가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효과와 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엄청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 효과가 같이 매칭이 돼서 이러한 현재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매우 설득력 있는 그런 그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실현된다고 했을 때, 5년 후에 실적을 추정해 보면, 일단 점유율이 증가되는 것이 현재 점유율보다 약 거의 29.2%더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현재 시장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상태, 점유율 증가만으로도 29% 이상의 현재 증가 효과가 나오고요. 또 시장 전체도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고 있죠.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반도체가 빠른 속도로 그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최하 5 내지 6% 정도는 매년 증가를 합니다. 6%씩 5년 연속 증가를 하게 되면 전체 시장은 30% 정도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1.29 곱하기 1.3을 하면 5년 후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 시장의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9 곱하기 1.3 하면 1.68배가 되고요. 2018년도 기준 실적이 삼성전자 58조 원, 58조 원이었습니다. 곱하기 1.68을 하면, 이건 낙관적인 시각이긴 합니다. 현재 5년 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규모는 대략 97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전에 제가 추정했던 금액보다 좀 많긴 합니다. 그전에 80억 원 정도, 80조 원 정도 받던 건데, 어떤 97조 원 정도까지 계산이 되는데, 조금 낙관적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1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하면 약 87조 원 정도가 되고요. 87조 원이었을 때 순이익은 아마도 한 64조 원 정도 될 겁니다. 64조 원 정도 될 것이고요. 그 64조 원 됐을 때 EPS 주당 순이익은 60억으로 나눠야 되니 60억주로 나눠야 되니까 대략 한 1만 700원 정도 됩니다. 1만 700원. 5년 후에 삼성전자 주당 순이익은 1만 700원 정도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적용 PER, 적용 PER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삼성전자는 15배 내지 18배 정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더 밝아져서 또 실제 안정성도 또 배가 될 것이기에 PBR, 적용 PBR을 더 높게 적용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수적으로 보고 20배 정도 적용시키면 1만 700원 곱하기 20배면 21만 4천 원 정도 나오는데 그 전에 한 달 전쯤인가요? 두 달 전쯤에 제가 전망했을 때 당시 5년 후에 삼성전자의
적정 목표 주가를 20만원 제시해드린 바 있었는데 그거와 비슷합니다. 제가 일부러 맞추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현재 그렇게 비슷하게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당장 나쁘더라도 이런 관점, 미래 삼성전자 5년 후 최소한 5년이 적정한 게 10년입니다. 그런 점 미래 장기 투자 관점에서 견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다행스럽게 이 상황을 맞이해서 뭐 현재 코덱스 인보스나 뭐 그런 거 비슷한 상장 지수 펀드들을 통해서 보호하신 분들이 좀 낫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매우 강력하게 현재 신념을 갖고 있다면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될까 싶어서 준비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